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위원입니다. 일단 결혼 이주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한 것이 이제 16,608건이 됩니다. 주로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 필리핀에서 이제 많이 계신 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7%밖에 되지 않고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아무 효과도 없다.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르겠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의 보복이 두려웠다.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질 것이 두려웠다. 라는 얘기였는데, 실제로 저도 지금 결혼 이주민 여성들과 같이 지내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기본적인 1366 전화번호도 알지 못합니다. 일단 한글로 검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관을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남편분들이 뭐 협박을 하시거나 할 때 한국의 언어가 되지 않다 보니 너가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면 내가 지금 이거 뭐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 너는 외국으로 쫓겨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또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사후에 폭력이 당하고 나서 이제 또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소도 지금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이 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16개 광역지자체에도 있어야 되고 또 특히 농촌 지역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관한 것도 중요하고 저는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주 여성분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사전 예방 조치에 관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 베트남 하노이에 국제 결혼 이민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으로 6억 6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이 1412차 수요 집회입니다. 저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신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평균 91살로 이제 굉장히 고령으로 이제 존재를 하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할머니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할머니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기념 사업을 이제 또 계획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셔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에 37억 4,300만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예산 심사 기간이라 부처별이나 부서별로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좀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또 정춘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 청소년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청소년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시설에 계속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줍니다. 근데 시설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와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설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거의 군대보다 심한 그런 규율이 있는 곳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식비가 3,251원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5,4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열악한 식사를 하고 또 의식주. 제가 보니까 또 개소당 사업비도 4,200만 원인데 하루로 계산하면 11만 6천 원이에요. 이걸로 의식주, 의료비, 학업지원비, 문화생활비가 다 충당이 됩니다. 너무나 그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도 열악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보통은 가정폭력이나 가정해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더불어 그들이 애정을 가지고 또한 사랑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럼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고 또 어떤 정책에서 생각이 좀 있는지. 네.
그 쉼터 관련해서 급식비 지원이나 활동비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 유념을 하겠고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존엄과 또 그분들의 끈질긴 단순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또 활동가로서 전 세계에 활동하시는 것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와 결합한 공공외교 차원에서 널리 알리고 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더 그 여력이 있을 때 그분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체록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예산 증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이주 여성의 이주 여성 피해 여성의 상담 접근성이라든가 다양한 전달 체계에 대한 고려, 또 상담소 확대. 적어도 내년에는 적어도 2개, 장기적으로는 이주 여성들이 되게 농촌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시군구 단위의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결혼이민관제는 베트남에 이미 1명이 파견된 결과 불법 사증이나 불법 영사 비중이 굉장히 줄었고 또 베트남 정부나 베트남 부녀 동맹이나 이런 데서 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필리핀이나 중국, 태국에도 같은 결혼 이민자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지난번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필리핀의 E6 비자, 엔터테인먼트 비자로 오는 분들의 성매매로의 유입 가능성 등이 높다는 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필리핀에 이 젠더 관련 전문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지적에 대해서 꼼꼼히 수용하고 저희가 더욱 발로 뛰어서 이 영역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어. 예, 수고하셨습니다.